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와 얼마 전 겪은 큰 사건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재밌을 테니 귀를 기울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어릴 적 여장부로 유명했던 저는 여군의 꿈을 가지고 있어 육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나를 달고 부대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강도 높은 부대로 유명한 특공대였습니다. 부대의 여자 장교는 저 하나여서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제 선배들과 상사들은 무시의 말과 눈치를 주었고 병사들은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이 상관이 된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수대장이 전한다. 삼수대 집합. 쏘아래. 일요일에 당신이 뭔데 집합을 시켜. 말 조심해라 임병장. 오늘 특별 교육을 실시할 거다. 우리 소대가 특공무술이 가장 형편없다고 전해 들었다. 전부 집합. 다들 움직이지 마. 쌩까. 쏘가리년이 어디서 명령이야. 기집애가 존나게 나대네. 임병장. 지금 소대장을 희롱하고 욕한 것인가? 좋아. 그럼 내무실에서 자네와 내가 무술 대결을 해보자. 내가 이기면 집합하고 내가 지면 하루 종일 쉬어라. 쏘아리 아가씨. 돼지게 처맞고 울려고요? 애들아, 쏘가리가 나랑 붙젠다. 진짜 웃깁니다. 감히 말년 병정을 건들더니요. 임물도님, 몸 좀 풀어주시오. 우리 오늘 쉬고 싶습니다. 그래, 이 왕구가 나서주지. 어이, 쏘가리, 이건 당신이 자처한 거야. 다쳐도 꼰지르기 없기다. 걱정하지 마. 그럴 일은 없으니. 처음 배치받은 자대에서 여자라고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병사들 중 제일 센 놈이랑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하지. 좋다. 들어간다, 쏘아리. 540도 돌려차기. 공중에서 몇 바퀴 돌더니 발차기를 하길래 그 발을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와사바리를 걸어 잡아뜨렸습니다. 네, 뭐야. 지금 내 발차기를 맞고 와사바리를 한 거야? 이 쏘가리가 좀 하네. 야, 어디서 좀 배웠니? 다시 들어간다. 이번에는 정권지르기로 덤벼들길래 손바닥으로 막아주고 울대를 빡 갈겨줬습니다. 뒤로 물러서길래 공중에서 점프해서 임병장의 가슴과 배를 빠바박 하고 석대 쳐줬어요. 그랬더니 임병장이 각혈하며 쓰러지더군요. 자, 저거 뭐야? 저지가 뭐야? 임병장 차렷. 예, 알겠습니다. 기립한 임병장은 차렷다스를 취했습니다. 자, 내가 이긴 거 맞나? 더 해봐야 알겠나? 아닙니다. 소대장님, 제가 졌습니다. 그래. 소대장을 쏘가리로 부르면 다음엔 입이 아닌 똥꼬로 피똥 싸게 해주겠어. 알겠나? 이게 무슨 멋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럼 3소대 집합. 슈퍼. 그렇게 소대원들을 한 방에 휘어잡았습니다. 저는 매일 특공무술을 가르쳤고 군기 확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소대보다 강하게 키우려고 지옥 같은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저에 대한 소문이 돌자 간부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부대에서 편하게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2년의 군 생활은 힘들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으며 명예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죽는 그날까지 여군으로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훈련 중 십자인대와 어깨 회전근을 심하게 다쳐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다시 특공대로 돌아갔지만 몸은 전처럼 날렵하지도 강하지도 않아서 대대장님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갈 시기이기도 하고 몸을 다쳤으니 행정장교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2년의 군 생활을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장기 복무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행정 업무 보는 게 체질에 맞지 않았고 몸도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았으니 저녁을 마음먹게 되었죠. 저녁식 날 군복을 마지막으로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시는 이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하니 많이 서운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대전까지 버스를 타고 왔고 터미널에서 내리자 전역한 걸 제대로 실감했답니다. 터미널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덩치 큰 사내 셋이 여리여리한 남자를 끌고 터미널 뒷골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딱 봐도 양아치들이 힘약한 사람 돈을 빼앗으려는 걸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뒷골목으로 뛰어가서 양아치들을 불렀습니다. 어이, 깍두기 셋. 뭐이지요? 지금 우리 부른 게야? 어이, 군인 아줌마. 여기가 군대인 줄 알아? 우리가 내 부하로 모이냐고. 일단 나는 오늘 저녁해서 더 이상 군인이 아니고 시집도 당연히 안 갔어. 아줌마가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니들 셋이 끌고 온 남자를 당장 놔줘야겠어. 하, 진짜 별 거지 같은 일이 다 있네. 야, 군발이냐라. 조금 있으면 우리 셋이 너한테 존나게 쳐맞고 네 앞에 무릎이라도 꿇겠다. 좋은 말 할 때 그냥 꺼져라. 사리분배를 못하는군. 그렇다면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히앗! 뭐시오? 저 고지 뜨거시오? 간다. 원, 투, 쓰리, 특공! 공중에서 날린 발차기로 양아치 셋을 때려 눕혔습니다. 아, 양아치들. 꿇어. 그러자 양아치 셋이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아따 누님, 쪽같이시네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어디 짓구세요? 그런 거 없어, 이 양아치들아. 너희들, 저 남자한테 삥 뜯은 거 돌려줘. 예, 돌려줄게요. 아저씨, 2,000원 여기 있습니다. 2,000원? 아우, 이 한심한 것들아. 알바라도 뛰어라. 이런 식으로 삥 뜯어서 언제 돈 모을래? 아, 누님, 취소해요. 그럼 다 됐으니까 그만 가봐도 되지요? 아니, 경찰 불렀어. 니들 인계하고 갈 거야. 흠이, 짭세요? 야다, 튀자, 이거다. 양아치 셋은 벌떡 일어나 도망가려고 했지만 제가 날린 발차기에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결국 삥 뜯던 양아치들은 경찰에게 잡혀갔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보리를 보면 못 참아서 그런 건데요. 저기,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밥이라도.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잘 됐네요. 오늘 저녁했는데 남자랑 밥을 다 먹네. 얼른 가요. 그렇게 제가 구해준 남자와 식사를 하게 되었고 군인이 아닌 평범한 일상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 남자와 인연이 되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기가 공중에 뛰어올라 발차기 할 때 완전 러블리였어. 자기 같은 파이터는 진짜 처음 봤다니까. 그 말 좀 그만해. 나한테 다른 매력은 없니? 며칠 전에 노인 괴롭히는 놈을 이단 흡치기 할 때랑 펀치기계 쳐서 최고 신경 쓰였을 때 진짜 섹시했다니까. 연애는 꽤 길게 했고 나이가 차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장기간 사귀어 보니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이의 모친은 계모이고 동생의 의붓동생이라고 했는데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처음 봬요. 너냐? 네. 얘랑 결혼할 애가 너냐고. 아, 네네. 그래. 결혼식 날짜 잡아라. 난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선언이가 알아서 장가가라. 너희 엄마? 그럼 성결례는 그런 것까지 해야 하니? 아우, 귀찮아. 그래, 아무 때나 날 잡아라. 밥 한 끼 먹고 말지 뭐. 아무리 괴물하지만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봐도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와서 식자지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엄청 귀찮아 하시는데 결혼하면 얼마나 무관심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만 남편이 아쉬운 내색을 보이더라고요. 그이와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자기 많이 서운한가 봐. 어머님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정이 들었어? 너한테
잘해주진 않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엄마였던 분이니까 아무래도 서운하지. 에휴, 정 많고 순진한 남자야. 나중에 결혼해서 자주 찾아뵙자.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노력해볼게. 정말? 저기 우리 엄마 싫지 않아? 어머님이 말씀을 대충 하셔서 조금 짜증나고 화가 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싫어할 이유는 없지. 아무튼 결혼해서 같이 노력해보자. 그이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긴 했는데 솔직히 자신도 없었고 시어머니의 태도에 불만이 있어서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저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괜찮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다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비장해서 그런지 수년간 송공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 혼수를 마련했는데 그이는 혼자 다 준비했으니 정말 대단해 보였죠.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와 잘 지내보려고 주말이 되면 그이와 함께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어서 저희만 찾아가면 온 식구가 모이는 거였어요. 니들 왜 왔냐? 어머님 뵙고 싶어서 왔죠. 서방님이랑 동서랑도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요. 그래, 놀다 가라. 아 맞다 선우야, 너 왜 이번 달 용돈을 절반만 준 거냐? 네,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니까 돈 들어가는 일이 많아서요. 회사도 이제 시작 단계라 여유가 없네요. 핑계 좋다. 네 사업 잘 되는 거 빤히 알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해? 왜? 네 마누라가 돈 아까우니까 줄여서 주라고 하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빠듯해서 그런 거예요. 회사가 잘 되고 있기는 한데 직원이 늘어서 돈이 많이 빠지네요. 하여튼 넌 항상 간명만 하더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야, 그리고 내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온 거냐? 너나 네 마누라나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시어머니가 타박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다음에 올 때는 선물 챙겨오겠습니다. 그래.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로 뽑아서 카톡 보내둘게. 그럼 내 집에 왔으니 며느리 둘이서 밥이나 차려봐라. 오늘은 고기가 땡기니까 준비해라. 시어머니는 툭툭 말을 내뱉으며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도 계속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동서, 어머님 원래 저렇게 차가우셔? 네, 조금요. 동서는 말이 거의 없네.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거야? 아니요. 원래 말이 없는 편이에요. 저는 말 없는 동서와 가까워지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단답형으로 대답했고 저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묻지 않더라고요. 집안 자체가 말이 없기도 하고 분위기가 많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차리자 시어머니의 따스한 말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이 선, 영천아 고기 줄게. 아, 해봐. 엄마, 창피하게. 아이, 알았어. 온 거고 잘 먹는단 내 새끼. 엄마, 나 내일 골프 약속 있는데 돈이 없네. 뭐야? 돈이 없어서 골프를 못 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얘 선호야, 너 카드 있으면 줘봐봐. 네? 카드는 왜요? 너 귓구녕이 막혔니? 내가 좀 뚫어줄까? 아니에요. 카드가 어디 있더라. 그이가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제가 막아섰습니다. 서방님, 돈이 없으면 골프를 치지 말아야죠. 제 남편 카드로 쓰는 게 말이 돼요. 뭐요? 영수, 내가 달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고 했잖아요. 엄마는 왜 쓸데없이 형한테 카드 달라고 해서 날 이상한 놈으로 만들어. 미안하다 아들. 엄마가 미안해. 야, 너 큰 며느리. 말을 그렇게 하는 건 어디서 배운 거냐? 왜 내 아들 민망하게 만들어? 어머님, 서방님 골프 비용을 왜 제 남편 카드로 해야 하는지 짚고 넘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아이고, 아주 잘났네 잘났어. 형제끼리 좀 주고받고 하면 덧나냐? 저희 남편도 골프 안 쳐요. 아껴가며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아껴서 내 아들한테 쓰면 되잖아. 뭐가 문제라고 네가 나서는 거야? 너 이름이 뭐였지? 제 이름이요? 김은경이요. 아직 제 이름도 모르셨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야, 김은경. 네 부모한테 뭘 배워서 온 거야? 눈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무개념에 이기적이기까지 하냐?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선호, 넌 남아있고. 네, 저만 나가라고요?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하, 진짜 눈치가 더럽게 없네. 너 때문에 나랑 내 아들 기분이 더러우니까 사라지라고? 시무가 막말을 하며 저만 쫓아내려고 하자 그이가 카드를 빨리 꺼내서 시동생에게 전해주더라고요. 아, 자자자, 여기요. 됐죠. 그만하세요, 엄마. 여보, 당신도 흥분 가라앉히고 사과드려. 뭐? 지금 사과받을 사람이 누구인데 그래? 그리고 당신 카드를 왜 서방님한테 주는 거야? 다시 받아. 야, 잘 쓸게. 자, 그럼 다들 식사 계속하시죠. 제가 다시 언성을 높이려고 하자 그이가 제 다리를 툭툭 치며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결국 입을 다물게 되었고 가시방석에 앉아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당신 호구야? 바보야. 왜 카드를 꺼내줬어? 여보, 난 엄마랑 동생이랑 잘 지내고 싶어. 그것뿐이야. 뭐라도 해서 마음을 얻고 싶어. 하, 두 사람이 평생 당신 무시해온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을 얻고 싶어? 그리고 내가 욕먹는 걸 보고도 카드를 꺼내주고 싶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다투는 걸 멈추게 하려고 그런 거야. 여보, 억지로 우리 본가에 안 가도 되니까 당신은 다음부터 집에 있어. 이 답답한 인간아. 날 두고 시댁 가서 호구짓 하겠다는 거야? 이 인간 안 되겠네. 자세 와. 여보, 미안해. 내가 우유부단해 보이는 거 아는데 나는 그냥 엄마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차 세워. 그이는 놀라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내려. 왜 그래? 무서워 여보. 내리라고 하면 내리라고. 그이는 겁에 질려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인도 옆에 갈대밭이 있었는데 그리로 남편을 데리고 들어갔죠. 그리고 분노의 발차기를 날려줬습니다. 와사, 이 멍청한 인간아. 정신 똑띠 차려라. 여보, 너무 아파 살려줘. 대화가 안 되면 주먹이 나가줘야지. 오늘 당신 정신에 제대로 개조시켜 주겠어. 저는 날라차기, 어퍼컷, 업어치기, 공중에 던져서 이단 엽차기 등등 제대로 혼쭐을 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두 손을 싹싹 빼며 말하더군요. 여보, 미안. 내가 어리석었어. 엄마한테 인정 받을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계모인데다 평생 혼만 내고 무섭게 군 엄마한테 왜 점수를 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아마 엄마라는 존재에 사랑받고 싶었던 결핍이 있던 모양이야. 그리고 동생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거라 생각해서 버릇없이 굴어도 참고 있었어.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건데? 나 이제 엄마랑 동생 안 만날 거야.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진짜야. 아까 동생한테 준 카드는 바로 정지시킬게. 휴,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 빨리 정지시키고 앞으로는 시댁에 용돈도 드리지 마. 이걸 어그리 시에는 무조건 이혼이야. 이혼? 알았어. 당신 말을 새겨들을게. 나 절대 잘못된 행동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혼쭐을 내줬더니 우유부단하고 애정결핍이 있던 남편이 굳건하게 마음을 먹더군요. 다음날 시동생이 카드 정지시킨 거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무시해버렸습니다. 또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았는데 남편이 앞으로는 지원 같은 거 일절 없앨 거라고 확언을 내뱉었답니다. 이로써 저의 남편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시댁과는 교류가 없었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지내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아 괜히 시댁에 식자도 꺼내지 않았죠. 남편은 제 말을 고분고분 잘 들으며 사업과 가정에만 충실했습니다. 저를 또 실망시키면 그때는 진짜 끝날 거라고 믿었는지 아예 통장 자체를 저에게 맡겼답니다. 그렇게 무사하고 무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말에 남편이 중요한 일이 있다며 옷을 챙겨 입고 나서더군요. 당신 어디 가는 거야? 급한 일이 생겨서 얘기는 다녀와서 할게. 미안. 무슨 일이길래 말도 안 하고 나가는 거야? 여보, 여보. 그이는 구두를 꺾고 신고 현관을 나서더군요. 무슨 일인지 걱정이 한참이었는데 몇 시간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로 봐서는 오늘 급하게 나간 남편과 관련된 일 때문에 전화한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너 지금 빨리 병원 와라. 병원이요? 그래. 선우랑 영천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 네 남편은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한대. 교통사고요? 알겠어요. 당장 달려갈게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남편이 다쳤다고 해서 차를 몰고 과속해서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를 먼저 보았고 동서도 만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어디 있어요? 서방님은요? 네 남편 수술 들어갔고 내 아들은 잠깐 편의점에 갔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둘 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요? 서방님은 안 다치셨어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라. 내 아들이 다치지 않아서 아쉬운 눈치네. 너 그 눈깔 뭐니? 힘 안 빼? 도대체 사고가 어떻게 난 거예요? 오늘 제 남편이랑 서방님이 같은 차를 타고 어딜 가는 길이었죠? 얘가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야, 오늘 네 시아버지 길이라 지방에 가는 길이었어. 오랜만에 형제가 만나서 성묘 가기로 했다고? 성묘요? 그런 말 없었는데. 그냥 급하게 나가면서 나중에 얘기해주겠다고 했다고요. 아유, 선호가 네 눈치를 엄청나게 보잖냐. 지 동생 만나서 같이 성묘하러 간다고 하면 네가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비밀로 했겠지? 네? 제 눈치를 봐서 말을 안 했다고요? 아무리 제가 시댁 식구들과 못 보게 했다 해도 시아버지 성묘 가는 걸 뭐라 할 사람은 아닙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남편이 지방에 성묘하러 가던 길에 사고 난 건 맞아서 더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 깨어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편의점 다녀온 시동생 상태를 보니 팔에 깁스를 한 것 말고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따질까 하다가 꼭 참고 수술실 앞으로 자리를 옮겼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는 제가 왔으니 그만 집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야, 우리는 이만 간다. 네가 왔으니까. 그래도 되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아들이 수술 중이에요. 걱정 안 되세요? 걱정은 내 집 가서도 할 수 있다. 아무튼 우린 집에 가려니까 너 혼자 있어라. 네네, 그러세요. 다들 들어가세요. 그런데 서방님, 다친 데 괜찮으세요? 아니요, 엄청 아프죠. 집에 빨리 가서 누워야겠어요. 아휴, 형수, 수고하셔. 세 사람은 남일 보듯이 저와 수술 중인 남편을 두고 떠나더군요. 이런 식구들과 연을 끊길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네요. 남편은 10시간 넘게 머리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최선을 다했다며 환자의 의지가 달렸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두 손을 모아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그이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남겨졌어요. 그리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긴 했나 봅니다. 야,
네 동서 거기에 갔니? 아니요, 여기 안 왔는데요. 알았다. 끊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는 바로 끊어졌습니다. 이런 취미를 내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데 걱정도 안 되나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남편 걱정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팔자 좋게 집에 간 것에 부하가 치밀어 온몸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이는 며칠 동안 주환자실에서 잠만 자고 있었고 눈을 뜨지 않았네요. 사흘 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인사를 생략하자 바로 막말이 날아오더군요. 인연은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그리고 내 아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거 안 보이냐? 제가 지금 너무 심란해서요. 나흘 만에 오셨네요. 참 빨리도 오셨군요. 너 지금 문병우 사람한테 그따위 말밖에 못하냐? 됐다. 제 남편이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 정신이 나갔겠지. 내가 이해해주마. 그런데 네 남편은 가망이 없다는 거냐? 아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뇌사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뇌사가 식물인간 맞지? 네, 맞아요. 그런데 제 남편은 무조건 깨어날 겁니다. 젊은 놈이 왜 사고를 당해서 사람들 귀찮게 하는 거야?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운전은 서방님이 하셨잖아요. 아니, 사고가 나면 몸을 잘 피해서 덜 다쳐야지.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서 크게 다친 거 아니냐? 지금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피하란 말이에요? 아유, 승질머리하고는. 야, 됐다. 여기 더 있다간 니년이 뭔 짓을 할지 모르니 그만 가보련다. 네 남편 내사가 되거나 깨어나면 전화해라. 어머님, 말 좀 가려가면서 하세요. 하, 진짜 또라이라니까. 왜 저런 거랑 결혼해서서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건지. 양천아 가자. 내사 하니까 소머리 국밥이 땡기는구나. 그거나 먹으러 가자. 엄마. 영수, 영 깨어나면 바로 전화 줘요. 아니, 주원자실에서 나오면 바로 연락해줘요. 뇌사라고 하면 존엄사 결정해야 하니까요. 두 모자는 진짜 사람이 아닌 괴물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날라차기로 응징해주고 싶지만 남편이 저렇게 의식 없이 누워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기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직 모르는 일이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고 저는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몸에서 냄새도 나고 배도 심하게 고팠어요.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배를 채우고 씻고 다시 오기로 했답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병원이고 남편이 깨어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주환자실 창문 너머로 눈을 깜빡거리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살아줘서 고맙고 깨어나줘서 고마웠어요. 며칠 뒤 그이는 개인 병실로 옮겨졌고 하루하고 반나절 만에 말하더군요. 여보, 나 누군지 알겠어? 알아보겠어? 누구시죠? 저 아세요? 여보, 지금 장난치는 거지. 그런 거지. 저 엄마랑 동생은 어디에 있나요? 아줌마, 우리 식구들 좀 불러주세요. 정말 날 기억 못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잠시 후 들어온 의사가 뇌 수술 후유증으로 일정 기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다. 그 말은 제가 누군지 평생 모를 수도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남편이 깨어났다고 연락해줬습니다. 두 모자는 20분 만에 도착해서 병실 안으로 들어와 오열했습니다. 나의 아들 서도야 깨어난 거냐?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영춘아, 고마워. 두 사람 보고 싶었어.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야? 내 아내라는데 진짜야? 기억을 못하는 거야.
어머머 설마 기억 상실증? 형,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야? 그렇지. 그런데 엄마랑 영춘이 너는 기억하지. 아, 그래? 그럼 왜 사고 났는지 기억 못하는 거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나랑 형이랑 같이 아버지 산소에 가는 길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크게 나서 미안해 형, 다 내 잘못이야. 잘못은 무슨. 난 네가 다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 형이 네 목까지 다쳐서 다행이라고. 우리 그나대의 마음씨가 이리도 고와. 하나님 부처님 산신령님 다 고맙습니다. 귀한 내 아들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까지만 기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전 기억은 모두 떠올랐는지 시모자에게 관심과 걱정을 받으니 매우 기뻐하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상봉한 가족들 틈에 끼어있기가 뭐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자는 남편이 깨어나자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더군요. 이제야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몇 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곧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네, 미안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는 엄마 집에서 지내려고요. 괜찮을까요? 네, 그러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대신 기억이 나면 바로 그쪽 집으로 갈게요. 그이는 진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혼자 집으로 돌아갔고 혼자만의 일상을 찾았습니다. 일을 다녀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을 잤죠. 다람쥐 쳇바퀴 마냥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조용히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자, 이거 동서 목소리인데? 동서, 집 나갔다며? 지금 어디야? 내가 그리로 갈까? 하지만 전화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출하고 한 번도 소식을 전해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했다가 끊어버리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더 듣고 싶었지만 발신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다시 전화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동서의 연락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불어 찾기도 뭐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찾아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어 잊어버렸죠. 그렇게 한 달 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보, 나왔어. 이제 다 기억나. 어머, 당신 돌아온 거야? 기억이 돌아왔냐고. 얼른 와서 안아줘야지. 저는 그이에게 달려가 몸을 안겼습니다. 기억 못해서 미안했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머리를 다쳐서 그런 건데 뭘. 다시는 당신을 까먹지 않을게. 저와 남편은 1시간이 넘도록 껴안고 있다가 이내 방으로 들어가서 밀렸던 사랑을 몰아서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뜨겁게 사랑했죠. 아, 좋다. 아주 오랜만이었네. 그러게 말이야. 완전 천국이었어. 여보, 기다려줘서 고마워. 고맙긴. 아내인데 당연히 기다려야지. 아, 그런데 당신 사고 난 날 왜 나한테 어디로 가는지 말 안 한 거야? 그날, 기억 안 나는 순간이 몇 개 있는데 그날 일도 기억이 안 나. 엄마 말로는 아버지 기일이어서 동생이랑 성묘하러 가기로 했었대. 그리고 가는 날 사고가 난 거고 그날의 기억은 싹 날아가서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 큰 사고라서 기억 못하나 보다. 내가 괜한 걸 물었네. 사고 이야기는 그만하자. 내가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다 된 거잖아. 그런데 당신 식구들 말이야. 우리랑 연 끊고 지내던 거 기억나? 그건 기억나. 당신이 날 혼쭐 내서 연락 끊고 지냈잖아. 그런데 여보, 아예 연을 끊는 건 좀 그렇고 가끔 찾아뵙고 싶어. 아무리 새엄마고 외부 동생이지만 나한테는 가족이잖아. 이해해줄 수 있지?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막 퍼주고 그러면 안 돼? 당연하지. 그 정도 구분은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오늘 엄마가 집으로 돌아간다니까 500만 원이나 주셨어. 당신이랑 여행 다녀오라고 하시더라. 어머님이? 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당신이 깨어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네. 시모자는 진짜 달라졌는지 저에게 자주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아가, 선호한테 별일 없지? 네,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혹시 다른 기억이 돌아왔다거나 그런 건 없니? 네? 기억은 다 돌아왔잖아요. 뭐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별뜻 없이 물어본 거다. 그럼 이번 주말에 보도록 하자. 내가 보양식 해놓을 테니까 꼭 와서 먹으렴. 아가, 네가 내 아들의 아내라는 게 자랑스럽고 고맙구나. 내가 차갑게 굴고 막대했던 거 모두 잊어주렴.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이 바뀌는 걸 보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회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법원이 있었는데 입구에서 나오는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 맞지? 형님. 동서 여기서 뭐해? 손에 든 건 뭐야? 편지? 동서는 뜬들이다가 이내 종이를 입안에 넣고 씹더라고요. 그게, 동서 뭐 하는 짓이야? 얼른 뱉어. 왜 종이를 씹고 그래? 이거 뭐야? 내가 보면 안 되는 거야? 빨리 뱉어. 동서는 억지로 종이를 계속 열심히 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어요. 손가락을 넣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형님 안 돼요. 그거 돌려주세요. 가만히 있어. 내가 뭔지 확인해야겠으니까.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동서의 침이 잔뜩 묻은 종이를 펼치자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야 이거? 투 며느리. 며느라. 가출하고 잠수 탄다고 달라지는 거 없다. 니년도 한패야. 너도 네 시숙사고를 꾸민 걸 다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기획을 짜고 있을 때 너도 같이 있었잖아. 가만히 듣기만 했어도 공범이라고. 이해하겠니? 네가 어디 가서 입 뻥끗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알려주려고 편지를 쓴다. 니년이 어디서 지냈는지 흥신소 사람 시켜서 다 알아놨다. 허튼 짓 하면 너 큰일 난다. 너 하나 없애는 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까지 이해해 주겠는데 신고를 하거나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이 있으면 그땐 너는 이 세상 사는 걸 포기한 거라 판단하고 없애버릴 거다 명심해라? 저는 편지를 읽고 경악했습니다. 남편의 사고가 계획된 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동서,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의 사고가 계획된 거였어? 형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동서는 법원 입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당장 사실대로 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형님, 사실은 제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회사 수익금 5억을 빌렸었는데 그 돈을 갚으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일을 꾸몄어요. 어머님이랑 그 이가 사고를 가장해서 해치겠다고 한 거죠. 5억? 돈 빌리고 갚지 않으려고 그런 짓을 벌였다고? 네, 형님.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결혼하고 나서 성격이 우유부단하지 않고 강단 있게 변했더라고요. 어느 날 돈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치고 떠나셨는데 어머님이랑 남편이 그 돈은 벌써 써버리고 없어서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2번 더 찾아오셨는데 그때부터 어머님이랑 남편이 결단을 내리고 사고를 계획했어요. 내 남편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했더니 사고사로 끝내려고 했다. 이거란 말이지? 네, 형님. 죄송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매일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맞으면서 살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입도 뻥끗하지 못했어요. 가출한 이유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니면 자네한테 불똥이 튈까봐? 무서워서요.
아주버님이 의식불명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고 용기를 냈는데 이런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하루는 경찰서 앞에 도착했는데 흥신소장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전해주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다시 도망쳐버렸어요. 또 하루는 형님한테 전화를 걸어 고백하려고 했는데 기억나. 발신제한 번호로 걸었지. 네. 다 털어놓으려고 공중전화를 찾아서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옥에 갈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법원 옆에 있는 경찰서에 가는 길이었는데 다시 돌아 나왔어요. 그리고 날 만난 거지. 편지를 씹어먹고 증거를 없애려고 했고 말이야. 동서 자네도 공범 맞아. 가스라이팅이니 뭐니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마. 내가 다 알게 된 이상 너희들 모두 가만두지 않겠어. 회장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는 그냥 가라. 나중에 경찰서에서 부르면 출석이나 해. 대신 15년이랑 네 남편 놈은 내가 개박살 내고 생지옥에 처박아 버릴 거야. 그만 가봐. 동서는 울부짖으며 사과하다가 제가 거부하자 돌아갔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디야? 너 지금 엄마 집에 왔어. 회사 점심시간에 전화가 와서 들렀어?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야? 이제 뭐 그러고 삼계탕? 그거 먹지 마. 뭐가 들었을지 모르니까. 내가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도 열지 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렇지 않게 전화 끊고 별일 아니라고 말해. 내가 지금 간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탔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자 신모자와 남편이 식탁에 앉아있더군요. 예, 네가 우리 선호한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니? 네.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무슨 독을 탔을지 모르니 먹지 말라고 했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잘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너 제정신이야? 저는 동서에게 빼앗은 편지를 남편에게 건네줬습니다. 뭐야 이거? 이게 진짜야? 영춘이 너 형한테 돈 빌려갔었냐? 왜 기억이 없지? 여보 이게 진짜야? 당신 요즘 정신없어서 잘 몰랐나 본데 회사 장부 확인해봐. 당신이 급하게 빌려준 모양이야. 영춘아,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 엄마, 영춘이랑 짜고 날 해치려고 한 거예요? 요즘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혹시 들킬까봐 입으로 잘해주는 겁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이 거짓말이라며 속지 말라고 혼돈을 주더군요. 아니다. 제 말은 순 거짓말이야. 야, 너 이름이 뭐였지? 김은경. 니년이 지금 우리를 모함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돈 빌린 증거 있어? 차용증 있냐고? 증거가 꼴랑이 편지 한 장이냐? 이건 내 글씨도 아니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기억이 안 나. 여보 나 한 대만 패줘. 엄마랑 동생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고 싶어. 좋아. 귓방망이 한 대 날려줄 테니까 기억해봐. 자 준비됐어? 간다? 남편의 귓방망이를 한 대 날려줬더니 그이가 머리를 부여잡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알겠다. 나한테 현금으로 5억이 필요하다고 했지. 무슨 사고를 쳐서 합의금 가져다 줘야 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넌 그 돈으로 엄마랑 도박을 했지.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내가 들었어. 기억이 나. 그러니까 이 두 모자가 도박 자금 받으려고 현찰로 5억을 받아갔다. 그리고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정신을 차린 뒤 돈을 갚으라고 하자 교통사고를 꾸민 거네. 이거 무슨 공포 영화야.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남편을 살살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다정한 가족이 되었잖아. 지금이 중요한 거야. 전현이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해버려. 이참에 이혼해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라. 쟤는 영 아니야. 날 해치려고 한 인간들이 지금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 미친 여자야. 난 당신이 아들로 대해주지 않아도 잘 보이려고 매번 노력했어. 그런 나를 해치려고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영춘이 넌 네 엄마랑 똑같아. 둘 다 미쳤다고?
그이가 악을 쓰며 말하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무릎 꿇고 빌더군요. 우리가 잘못했어. 형이 돈 갚으라고 놀이 뒤집힌 거 보고 무슨 일이 터진 것 같아서 사고를 꾸몄어. 그런데 지금 형을 봐. 무사하잖아. 우리에 대한 미움과 증오도 없이 예전의 형으로 돌아왔잖아. 우리 이대로 쭉 가족으로 살자, 응? 그래, 아들. 나의 귀한 큰아들. 이 엄마가 사랑을 부족하게 줬지. 앞으로는 영천이보다 널 사랑하겠다. 이리 와서 엄마를 안아주고 용서해다오. 두 사람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보, 난 뒤로 물러나 있을게. 당신이 복수해줘. 저는 손목과 발목을 돌리며 몸을 풀었고 바로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먼저 시동생의 면상에 무릎을 꽂아버렸고 시모의 이마에 박치기를 날려줬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앓는 소리를 내며 쓰러졌는데 한 사람씩 조지기로 하고 먼저 시동생을 사정없이 갈겨줬습니다. 교통사고 못지않게 온몸의 뼈와 살이 아프고 시리도록 조져주었죠. 그리고 시모의 멱살을 잡았더니 반격하려고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금발이 출신이라더니 모식하게 힘만 세구나. 내가 니네를 조지고 우리 선우를 다시 꼬셔야겠어.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만들고 말겠어.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볼따기에 닿자 살짝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간지러운 순이어서 씩 웃어주고 특공무술을 펼쳤습니다. 자, 기밀의 박치기, 공중돌아 발로 차고 정권 지르기, 2단 돌려차기, 540도 외발턴, 마무리로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 후 발끝으로 면산 날리기, 이야! 저의 특공무술로 시어머니를 개떡 밟아주듯이 돼지게 패줬습니다. 다시 일어선 시동생에게 똑같은 공격으로 제대로 조져주었습니다. 두 모자는 코피를 쏟으며 기절했어요. 저와 남편은 포옹을 하며 혼쭐 내주는 것을 끝냈죠.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려서 가봤더니 동서가 형사들과 함께 찾아왔더군요. 동서? 동서가 신고한 거야? 형님, 아주버님 죄송해요. 저 벌 받을게요. 저 두 사람이 한 짓을 다 고백할게요. 제가 증인이니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동서, 큰 결심해줬네. 고마워. 그럼 형사님들, 저 두 쓰레기를 잡아가세요. 형사들은 시모자를 일으켜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서 역시 형사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동서도 공모와 방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죠. 얼마 뒤 재판이 열렸는데 시모와 시동생은 제 남편에게 한 짓과 도박, 갈취로 아주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썩는다고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동서도 가스라이팅을 받았다고 하지만 큰 사건을 방임했으므로 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는 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끝이 났네요. 남편은 충격이 크긴 했지만 자신이 바보처럼 살아와서 이렇게 되었다며 자책했습니다. 난 진짜 바보인가 봐. 엄마는 날 자식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아들이 되고 싶어서 안달나며 살았어. 노력하면 날 영천이만큼 좋아해 줄 거라 믿었어. 참 우습지. 우습긴. 엄마 사랑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랬겠어. 여보, 앞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랑 잘 지내보는 건 어때? 당신한테 좋은 부모가 돼주실 거야. 장인어른 전무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맞아, 나에게도 새로운 부모님이 계셨지. 말 나온 김에 우리 처갓집에 가자. Right now. 그이는 그날부터 저희 부모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고 친정 부모님은 남편의 진심을 느끼시고 똑같이 진심으로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편과 친정 부모님은 저보다 더 친하게 지낸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써봤는데 다시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하네요. 시모자가 한 짓은 절대로 용서도 이해도 되지 않네요.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부디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